혹시 아주 간단한 퍼즐 하나가 세상을 바꿀 수도 있다는 생각 해보셨나요? 오늘은 바로 그런 이야기, 죄수의 딜레마에 대해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자, 이런 질문으로 한번 시작해볼까요? 내가 생각하기에 가장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을 했는데 그게 알고 보니 모두에게 최악의 결과를 가져오는 선택이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네, 바로 이 기묘한 역설이 오늘 우리가 파고들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이 고전적인 퍼즐이 대체 어떤 건지 그 구조부터 한번 차근차근 뜯어보죠.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기 두 명의 죄수가 있습니다. 이 둘은 공범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따로따로 서로 전혀 대화할 수 없는 감방에 갇혀 있는 거죠. 상황은 이렇습니다. 바로 당신이 그 죄수 중 한 명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당신과 당신의 파트너, 그러니까 공범이죠. 함께 체포돼서 지금 따로 조사를 받고 있어요. 경찰은 이미 좀 가벼운 혐의에 대한 증거는 갖고 있는데 사실 진짜 원하는 건 더 큰 범죄에 대한 자백인 거죠. 바로 그때 경찰이 당신에게만 슬쩍 다가와서 거래를 제안합니다. 지금 당신이 내리는 결정 하나가 당신뿐만 아니라 저쪽 방에 있는 당신 파트너의 운명까지 바꿔버리는 정말 중요한 순간이 온 겁니다. 자, 거래 조건은 이렇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첫째, 만약 당신이 자백하고 파트너가 입을 다문다? 그럼 당신은 바로 풀어주고 파트너는 10년형을 살게 됩니다. 둘째, 둘 다 끝까지 침묵을 지키면 가벼운 혐의로 둘 다 1년만 살고 나오면 돼요. 그런데 마지막, 만약 둘 다 서로를 배신하고 자백하면 둘 다 5년형을 받게 됩니다. 자, 이제 당신이 선택할 시간입니다. 이 상황에서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침묵을 지킬 건가요? 아니면 자백을 할 건가요? 이 표를 보면 머릿속이 좀 더 명확해질 겁니다. 같이 한번 따져볼까요? 자, 만약에 저쪽 파트너가 침묵을 지킨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럼 나는 어떻게 하는 게 이득일까요? 나도 침묵하면 1년형인데 나 혼자 자백하면 바로 풀려나죠? 그럼 당연히 자백이 낫네요. 좋아요. 그럼 이번엔 반대로 파트너가 날 배신하고 자백했다고 칩시다. 이때 나는 침묵하면 10년이라는 독박을 쓰게 되고요. 나도 자백하면 5년형입니다. 와, 이 경우에도 자백하는 게 낫네요. 그죠? 결국 상대방이 뭘 선택하든 간에 나 개인에게 가장 이성적이고 유리한 선택은 바로 자백이 되는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이 딜레마의 기가 막힌 역설이 드러납니다. 두 사람 모두 각자 자기한테 가장 합리적인 선택, 그러니까 자백을 해버리면 결국 둘 다 5년형을 살게 되는 시나리오가 펼쳐지는 거죠. 만약 둘 다 비합리적으로 보이는 침묵을 선택했다면 고작 1년만 살면 됐을 텐데 말이에요. 자, 그런데요. 이 간단한 죄수들의 이야기가 사실은 전 세계의 운명을 건 거대한 게임으로 이어진다면 어떨까요? 지금부터는 판이 훨씬 더 커집니다. 이 딜레마의 판을 한번 확 키워보죠. 두 명의 죄수 저리에 냉전 시대의 초강대국 미국과 소련을 넣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자백은 핵무기 더 만들기로, 침묵은 군비 축소로 바꿔보는 거예요. 어때요? 놀랍게도 구조가 완전히 똑같아지죠. 역사적으로 보면 1949년에 소련이 자기들만의 원자폭탄 실험에 성공하면서 전 세계는 완전히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됩니다. 이제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두 거대한 힘이 서로를, 아니 전 세계를 완전히 파괴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 거죠. 이게 바로 핵 군비 경쟁의 본질 그 자체였습니다. 자, 미국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련이 핵무기를 계속 만드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는다? 이건 최악의 선택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더 강력한 핵무기를 만들어야만 합니다. 당연히 소련 입장에서도 똑같았겠죠. 결국 양쪽 모두에게 가장 합리적인 선택은 계속해서 핵무기를 증강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결과는 인류 전체가 언제 터질지 모르는 핵전쟁의 공포 속에서 살아야 하는 죄수의 딜레마와 완벽하게 똑같은 역설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아니 근데 이런 복잡한 상황을 어떻게 이렇게 간단한 게임으로 설명할 수 있었을까요? 이런 생각의 틀을 만든 천재는 대체 누구였을까요? 바로 그 인물을 지금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이 모든 논리의 한가운데에 바로 이 사람, 존 폰 노이만이 서 있습니다. 그의 이론은 단순히 퍼즐을 푸는 데 그치지 않았어요. 원자폭탄 개발과
오늘날 우리가 쓰는 디지털 컴퓨터의 기초를 세웠고 냉전 시대 강대국들의 군사 전략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죠. 이 사람의 삶을 잠깐만 들여다봐도 정말 입이 떡 벌어집니다. 1903년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태어났는데 6살에 이미 고대 그리스어를 줄줄 외고 23살에 수학 박사가 됐고요. 30살에는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들이 모여있던 프린스턴 고등연구소의 최연소 교수가 됩니다. 그의 천재성은 그냥 뛰어났다 수준이 아니라 거의 전설에 가깝습니다. 한 번 본 건 사진처럼 기억하는 기억력은 기본이고 8살에 미적분학을 끝냈다고 하니 이건 뭐 상상조차 하기 힘든 수준의 지성이었던 거죠. 바로 이 폰 노이만이 길을 연 학문이 게임 이론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모든 참여자가 자기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합리적으로 행동한다고 가정했을 때 그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갈등이나 협력의 양상을 수학적으로 분석하는 거예요. 죄수의 딜레마는 이 게임 이론의 수많은 모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하고 또 가장 소름 끼치는 예시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죠. 좋습니다. 냉전 시대 얘기, 천재 수학자 얘기 다 좋은데 그래서 이 오래된 이야기가 지금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그 얘기를 한번 해보죠. 사실 이 딜레마는 단순히 지나간 역사가 아닙니다. 이건 개인의 이익과 우리 모두의 이익이 부딪힐 때 인간은 어떤 선택을 하는가에 대한 시대를 초월하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거든요. 이 죄수의 딜레마 구조, 사실 지금 우리 주변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기후변화 문제예요. 모든 나라가 탄소 배출을 줄여야 한다는 건 다 알죠. 하지만 다른 나라들은 모르겠고 일단 우리부터 경제 성장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게 단기적으로는 더 합리적인 선택처럼 보이잖아요. 기업들의 끝없는 가격 경쟁도 똑같습니다. 다 같이 가격을 지키면 다 같이 돈을 버는데 나만 몰래 할인해서 손님을 싹 끌어오는 게 당장은 더 이득처럼 보이니까요. 이 개념을 대중에게 널리 알린 윌리엄 파운드스톤이라는 작가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죄수의 딜레마는 우리 시대의 가장 중요한 지적 도전 과제 중 하나다. 이 말 한마디가 이 간단한 퍼즐이 얼마나 깊고 또 여전히 중요한지를 딱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칠까 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합리적이라고 굳게 믿는 바로 그 이성이 우리 모두를 더 나쁜 결과로 몰아넣는 함정은 아닐까요? 그리고 우리는 이기심이라는 어쩌면 본능에 가까운 이 프로그래밍을 뛰어넘어서 더 큰 공동의 이익을 위해 서로 손을 잡는 법을 과연 배울 수 있을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